안녕하세요. 저는 시자라면 치가 떨릴 만큼 시집살이를 당하고 끝내 이혼을 하게 된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시모, 시누이 남편놈까지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인간이 없었는데요. 주변 지인들이 이혼을 하는 모습을 보며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곤 생각도 못했었는데 어느새 저도 이혼을 한 지 시간이 꽤 흘렀네요. 시간이 흐르면 그 기억도 흐려지고 감정도 흐려지기 마련인데 아직도 그 인간들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 것을 보니 그 인간들이 저에게 참 대단한 짓을 했구나 싶네요. 그 인간들도 처음부터 그런 인간들은 아니었어요. 시누이 한 명이 문제라면 문제랄까요? 저와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연애를 시작했고 2년 남짓 연애를 하고 결혼 2년 차가 되던 해부터 본격적인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에겐 아직 아이는 없었고 남편도 저도 임신 계획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양가에서 임신을 종용하는 분위기는 아니었기에 저희는 저희만의 결혼 생활을 즐기며 살고 있었죠. 가끔 남편의 누나, 그러니까 시누이가 시비를 걸긴 했지만 참을만 했기에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지냈는데 결혼 2년 차부터 본격적인 시비가 시작되더군요. 시누이는 그 당시까지도 결혼을 하지 않은 노처녀였는데 노처녀 히스테리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결혼할 때부터 입이 나와 있다 싶더니 사사건건 저에게 시비를 걸어오는 덕에 짜증이 치솟아 오른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올케,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무 일도 없는데요. 왜요? 제 표정이 이상해요, 형님? 엄청 어두워 보여. 혹시 시댁 오기 싫어서 내 동생이랑 싸웠어? 그래서 표정이 어두운 거야? 설마 했더니 시누이의 질문은 걱정이 아닌 시비였고 이런 것쯤이야 익숙했기에 저도 대수롭지 않게 시누이의 말을 받아쳤어요. 설마요. 오기 싫어서 싸울 정도면 애초에 온다고 말도 안 했죠. 형님도 알다시피 오늘도 제가 온다고 먼저 연락했던걸요? 그래?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 아니면 됐고. 오느라 고생했어. 얼른 손 씻고 와. 밥 먹어야지. 이렇듯 아니면 됐고라는 말을 남발하며 은근슬쩍 저에게 시비를 걸어오는 건 만나면 하는 인사와도 같은 것이 되었죠. 하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될 수 있으면 진짜 다툼으로 번지지 않게 참으려고 노력했어요. 이런 시비들이 있긴 했지만 선을 과하게 넘기진 않았기에 저도 참을 수 있었던 것이었죠. 한마디로 그때까진 참을만 했으니 참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인고의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시부의 생일이 다가왔어요. 친정 시댁 할 것 없이 늘 밖에서 모시고 계셨던 터라 그 해도 당연히 외식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외식을 한다고 해도 전날이나 아침엔 집에서 끓인 미역국 정도는 가져다 드리고 있었고 외식을 하자고 먼저 이야기 꺼낸 것도 부모님들이었기에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시누이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나 보더군요. 시누이는 갑자기 시부의 생일을 집에서 모셔야 한다고 난리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평일이었던 시부의 생일을 앞당겨 주말에 하는 것도 아니고 꼭 당일에 해야 한다고 우겨대는 것이 아니겠어요? 올케는 시집온 며느리가 어떻게 시부모님 생신상 한번 차려드리는 법이 없어? 올케 친정에선 그렇게 가르치디? 친정에서 그렇게 배운 게 아니라 어머님 말씀이 이때껏 단 한 번도 집에서 생신 챙긴 적이 없다고 외식하면 된다고 하셔서 그랬어요. 자식들도 한 번도 집에서 챙긴 적 없는 생신상 저 역시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뭐라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자식이랑 며느리랑 같아? 며느리 도리는 다 해야 할 거 아니야? 형님, 그런 논리라면 며느리보단 자식이 더 나서서 생신상 차려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식들도 두 손 놓고 가만히 있는데 며느리인 제가 왜 나서야 하나요? 지금이라도 형님이 자식도리를 다 하는 게 어떨까요? 제 논리에 대꾸할 말이 사라진 시누이는 얼굴이 터질 듯이 붉어진다 싶더니 막무가내로 우기기 시작하더군요. 아, 다 모르겠고 이번엔 무조건 집에서 모실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올케가 생신상 차려. 알겠어?
생신 전 주말 말고 생신날 저녁에 밥 먹을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 저 출근은 어쩌고요. 저도 회사 생활하는 거 알잖아요. 하루 빠져. 그러면 되잖아? 회사에서 그 정도 말빨도 없어? 그런 회사 못하러 다니니? 어찌되었든 난 말했어. 당일에 챙길 거라고. 그러니까 회사에 연차를 쓰든 회사를 그만두든 그건 알아서 하고 생신상이나 거하게 차려. 올케 실력 구경이나 좀 하자. 아, 나도 회사 반차 내고 도울 테니까 괜히 우리 동생까지 오라가라 시키지 말고. 시부 생신상 정도 차리는 거 하라면 할 수 있죠. 아니, 스스로도 차려드릴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누이가 나서 저딴 식으로 말을 하니 차린 밥상도 다 엎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모자라 정말 그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고 싶더군요. 하지만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애써 화를 누르고 그깟 생신상 상다리 부러지게 한번 차려보자고 마음을 돌려먹었죠. 드디어 시부의 생일 되고 전 연차를 쓰고 아침부터 양손 가득 장을 봐 시댁으로 향했어요. 저의 예상대로 오후에는 와서 돕겠다던 시누이는 언제 온다는 소식도 없이 머리털 하나 보이지 않고 있었고 전 혼자 그야말로 고군분투하는 중이었죠. 시누이가 기본적으로 했으면 하는 음식 가짓수도 많은데다가 전부 밑손질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이라 재료 손질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리더군요. 그렇게 1차 전쟁을 치르고 나니 시모가 주방으로 들어오더군요. 잘하고 있니? 어머나, 거의 다 했네.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기만 하면 되겠구나. 시모는 주방을 살피며 들어왔고 전 그런 시모를 보며 무언가 도움을 주려고 왔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다고 하려는 찰나 시모가 몸을 돌려 냉장고 문을 열더니 과일을 꺼내더군요. 시모는 애초에 저를 도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과일을 먹고 싶어 온 것이더군요. 정말 제가 큰 착각을 한 것이었고 전 혼자 민망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모는 꺼낸 과일을 씻고 있는데 때마침 시누이가 왔고 시모가 싱크대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서 제가 시모에게 일이라도 시켰다고 착각을 했는지 들고 있던 백을 제 머리에 던지더니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 너 지금 우리 엄마 일 시키는 거야? 우리 엄마 설거지 시키는 거냐고. 너 미쳤어? 내가 너 혼자 하라고 분명히 말했지. 네가 뭔데 우리 엄마한테 일을 시켜? 왜 내가 시누이가 던진 백에 머리와 얼굴을 맞아야 하는지, 왜 내가 여기에서 이딴 말들이나 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그 순간 전 그야말로 눈이 돌아버렸고 제 얼굴을 맞고 떨어진 시누이의 가방을 들어 시누이의 옆통수를 내리치며 맞대응해 주었습니다. 누가 누구 보고 미쳤대. 내가 미쳤으면 넌 제정신일 줄 알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딴 취급을 당해야 해? 제가 가만히 맞고만 있을 거라 생각했는지 시누이는 눈을 동그랗게 치켜뜨더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들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이게 진짜 미쳤나? 감히 누굴 때려? 그리고 너? 넌 위아래도 없어? 어디서 반말짓거리야? 너 같으면 맞고만 있겠어? 너 같으면 아무 잘못도 없이 맞았는데 존댓말이 나오겠냐고. 내가 일을 시켰다고? 너 눈이 없니? 자기가 먹을 과일 씻고 있는 거 안 보여? 어디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을 때려. 제 말에 시누이는 그때야 시모의 손에 들린 과일이 눈에 보이는 듯 하더군요. 시모 역시 이게 다 무슨 상황이냐며 시누이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나섰고요. 그래, 나 과일이 먹고 싶어서 씻고 있었어. 이때껏 아가 혼자 다 준비하고 있었고. 넌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갑자기 이게 다 뭐니? 대개 이런 말을 들으면 미안하다, 착각했다, 오해했다. 이런 말쯤은 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대단한 시누이는 그 상황에서도 제 탓으로 다 돌려버리더라고요. 그랬으면 진작 말했어야 할 거 아니야. 벙어리야? 왜 맞고만 있어? 이걸 말이라고 하는 건지 말할 틈을 줬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저 나오는 대로 짓거리고 있더라고요. 계속 그곳에 있어봤자 계속 싸울 것이 분명했고 더는 그딴 곳에 힘을 빼고 싶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이딴 기분으로 시부의 생일상을 차리고 싶지 않기도 했고요. 그래서 전 마지막으로 신우이에게 쏘아주고선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대답할 틈이나 주고 그딴 말을 해. 벙어리? 내가 참 기가 막혀서. 이럴 땐 그냥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하는 게 사람으로 해야 할 도리라고요. 난 기분 상해서 더는 일 못하니까 생신상은 형님 혼자 차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요. 어머님, 저 가볼게요. 머리가 울려서 빨리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얼른 가보거라. 야, 너 어디 가? 이거 다 어쩌라고 그냥 가는 거야? 네가 다 하든가 다 버리든가 하면 되겠네. 신우이는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니 얼굴에 멍이 올라오고 있더군요. 생각 같아선 당장 병원에 가서 진단서라도 끊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신우이의 얼굴도 저 못지 않을 것이니 참기로 했어요. 그날 밤 남편은 시댁에 들렀다 온 것인지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남편의 표정은 화가 나 있었는데 저에게 화를 내려다가 제 얼굴을 보고 놀란 눈으로 저를 보더군요. 그랬겠죠. 신우이는 다 제가 잘못한 것처럼 말하며 상처난 자기 얼굴을 보여줬을 것이고 그런 신우이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어버린 남편놈은 잔뜩 화가 난 채로 집으로 왔는데 제 얼굴에 커다란 멍이 있으니까요. 당신 얼굴이 왜... 당신도 맞았어? 누나한테 맞은 거야? 아니, 오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둘 다 얼굴이 이 모양인 거야? 형님이 아무 말 안 했어?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음식 준비는 나 혼자 다 했고 어머님이 본인 먹을 과일 씻는 모습 보고 혼자 오바해서 나한테 욕하고 가방 던지고 때리고. 그래서 나도 짜증나서 같이 싸웠어. 생각 같아선 그 머리털을 다 뽑아주고 싶었다고. 저에게 시댁에서의 일을 들은 남편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진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제 얼굴을 어루만져 주더군요. 누나는 그냥 당신이 다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했지. 그렇지 않아도 들으면서도 이상하다 싶긴 했는데 누나가 너무 흥분 상태이기도 했고 얼굴도 워낙 엉망이라서 그런가 보다 했지. 아, 진짜 얼굴 어떡해. 해. 많이 아팠겠다. 다른 데는? 다른 데는 다친 곳 없어? 병원은 안 가도 되는 거야? 지금이라도 병원 가자 얼른. 누나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떡해. 참 웃긴 게 남편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몸이 떨릴 만큼 화가 난 상태였는데 남편이 와서 저렇듯 몇 마디 해주니 별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화도 좀 가라앉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됐어. 당신도 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나도 한 성깔하는 거. 처음엔 맞고만 있다가 도저히 못 참아서 당한 만큼 돌려줬으니까 화 안 내도 돼. 그리고 병원은 안 가도 될 것 같아. 얼굴만 이런 거라 그냥 멍 가라앉는 연고만 잘 바르면 괜찮을 것 같아. 그래? 그래도 혹시나 어디 안 좋으면 나한테 말해줘. 바로 병원 가게. 알겠지? 그런데 여보, 나 한동안 형님하고 거리 두고 지내고 싶어. 마주치는 것도 싫고 말도 섞고 싶지 않아. 그래, 무슨 말인 줄 알았어. 나도 한동안 누나랑 거리 두고 지낼게. 그렇게 남편도 신우이와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내며 저에게도 신우이와의 만남을 강요한다거나 권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렇게 1년을 넘게 신우이와는 거의 마주치지 않고 지냈습니다. 명절 때는 하는 수 없이 마주치긴 했지만 시댁에 제사를 지내지 않던 터라 명절 당일에 잠시 가서 아침 식사만 하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잠시인 순간에도 신우이는 저에게 시비를 걸지 못해 안달이 난 사람처럼 굴곤 했죠. 한 집안의 하나뿐인 며느리가 시댁에 너무 무심한 거 아니야? 생전 시댁에 오지도 않고 어쩌다 오더라도 밥만 먹고 바로 사라지고. 우리 아빠 엄마가 성격이 좋아서 그렇지 조금만 나쁜 사람들 같았으면 옳게 바로 이혼당했어. 알아? 이렇듯 고르고 골라 제가 기분 나빠할 말들을 해댔고 저 역시 몸싸움까지 한 마당에 참지 않고 그 즉시 신우이의 말에 대응하고 나섰죠. 그건 모르겠고 형님이 그날 일 여전히 저한테 사과 한마디 안 한 건 잘 알고 있네요. 저한테 이런저런 시비 걸기 전에
사과부터 하세요. 형님이 사과하면 예전처럼 시댁에 오는 일도 많아질 거고 밥만 먹고 사라지지 않고 여유롭게 시간 보내다 가지 않을까요? 내가 사과를 왜 해야 해? 올케도 그날 나 때렸잖아. 그러니 사과를 해도 올케가 먼저 해야지. 내가 손윗사람인 거 잊었어? 신우이는 대꾸할 말이 다 떨어졌는지 손윗사람 공격을 해대기 시작했고 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신우이를 몰아붙였어요. 손 위고 손 아래고 난 모르겠고요. 형님이 혼자 오해하고 먼저 욕했으니 먼저 사과를 해야 하는 건 알겠네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정당방위로 휘두른 거에 형님이 맞은 거니 제가 사과할 이유도 없고요.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너너거리지 말죠. 자꾸 너라고 하면 돌아가는 대답이 곱지 않을 텐데요. 인연이 진짜? 끝은 꼭 이런 식이었어요. 저와 말다툼을 하던 신우이가 결국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욕을 하면 그런 신우이를 시부가 혼내고선 끝이 나버리는 마무리요. 이러니 저와 남편이 밥만 빨리 먹고 돌아올 수밖에요.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시모와 시부는 서운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이렇듯 만났다 하면 시비를 걸고 싸움이 되어버리니 길게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런 일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신우이에 대한 앙금이 쌓여갔고 신우이 역시 저에게 미안한 기색은 전혀 없었기에 우리의 사이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우이의 결혼 소식이 들리더군요. 정말 잘 됐다 싶더라고요. 신우이가 시댁에 살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편하지 않은 시댁이 더 불편했던 터라 얼른 시집이나 갔으면 좋겠다 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 대단한 성격 맞추고 살 남자가 내심 불쌍하긴 했지만 저에겐 여러모로 좋은 일임은 확실했습니다. 누나 결혼 소식 들었지? 그렇지 않아도 어머님이 형님 곧 상견례를 한다고 하시더라고. 어떤 남자래? 도대체 언제 만난 거래? 나도 자세히는 몰라. 조만간 집으로 부른다니까 그때 자세히 말해주겠지. 확실한 건 남자가 능력이 좋다고 하더라. 누나 입이 귀에 걸렸다니까. 부디 결혼하는 그날까지 그 남자랑 잘 지내서 얼른 시집이나 갔으면 좋겠다. 남편 역시 저와 생각이 같아 보였고 저와 남편은 하루빨리 신우이가 시집 갈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를 앞둔 어느 날 시댁에서 오라며 연락이 왔더군요.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확실하게 시댁 편, 신우이 편을 들지 않아 이혼까지는 마음먹은 적이 없었는데 시댁에 방문하는 그날 전 상상조차도 해본 적 없던 이혼을 마음먹게 되었죠. 그날 남편과 전 시댁으로 가게 되었고 시댁에 가니 시모와 함께 곧 결혼할 신우가 있더라고요. 두 사람은 저희가 자리에 앉자마자 마치 돈을 맡겨놓은 사람처럼 대놓고 요구하기 시작하더군요. 예, 너희 돈 좀 있지? 너희 애도 없으니 돈 들어갈 때도 크게 없었을 테고 이때껏 모아둔 돈 좀 있을 거 아니냐? 갑자기 웬 돈 타령인가 싶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신우이의 순하고 기대에 가득 찬 눈빛을 보는데 딱 알겠더라고요. 우리 돈으로 시집을 보내려고 하는구나 하고요. 재빠르게 시모와 신우이의 의중을 눈치챈 제가 무어라 대답하려는 찰나 눈치 없는 남편놈이 술술 묻는 대로 다 대답하고 있더군요. 뭐 조금 있긴 하지. 아무래도 아기 낳게 되면 집도 옮기고 해야 하니까 부지런히 모았어. 근데 그건 왜? 남편의 말에 시무는 눈을 반짝이더니 숨도 쉬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돈 좀 내놓거라. 너희는 다시 모으면 되지 않니? 네 누나 이번에 결혼하는데 모은 돈이 얼마 없어. 우리도 도와줄 형편은 안 되는 거 너도 잘 알 테고. 좋은 남자 생겼을 때 얼른 시집 보내야 할 거 아니니? 그러니까 그 돈 좀 네 누나 주거라. 빌려주라고 해도 안 된다고 할 판국에 그냥 주라고 하더군요. 그 자리에서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해야 할 남편은 그걸 또 고민하고 있었고요. 전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했고 남편이 또 무어라 입을 떼기 전에 제가 먼저 나섰습니다. 어머님,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저희 전세 만기도 다 되어가고 이제 나이도 있어서 임신 계획도 해야 하는데 형님께 덜컥 다 드리고 나면 저흰 어쩌라고요. 너흰 두 사람이 버니까 그 정도는 금방 또 모으면 되지 않니? 아기야 좀 더 있다가 낳아도 되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형님네도 두 사람이 벌 건데 결혼은 좀 부족하게 하고 살면서 살 건 사고 집도 넓혀나가면 되잖아요. 어찌되었든 저흰 못 드려요. 너 진짜 이렇게 나올 거니? 그까짓 돈 얼마나 된다고? 그리고 그게 다 네 돈이니? 내 아들 돈도 있을 거 아니야. 내 아들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나서서 된다 만다야? 그래, 옳게. 내가 시집가서 잘 풀리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이럴 때 좀 돕고 살아. 정 안 되면 내 동생이 모은 돈이라도 내놔. 나머진 뭐, 너 대출 되지? 대출 받아서 좀 줘. 그 집에서 워낙 바라는 게 많아서 내가 받은 대출론 어림도 없어. 사업하는 집안인데 재산이 어마어마하다니까. 나 이번 기회 놓치면 정말 다른 사람 못 만날지도 몰라. 그러니까 올케가 안 된다고 하면 네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이 누나 좀 도와. 도대체 어느 집안에 시집 가길래 이 난리를 부리나 했더니 꽤 크게 사업하는 집안이라고 하더군요. 신우이의 말을 듣더니 남편 역시 홀라당 넘어갔는지 아니란 말은커녕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그 자리에 더 있다간 정말 화병으로 제 명대로 살 순 없을 것 같아 먼저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혼자 화를 사귀고 있으니 남편놈 역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그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가관이었어요. 여보, 그냥 좀 도와주면 안 돼? 다른 것도 아닌 결혼 때문에 그런 거잖아. 엄마 말대로 우리 아기야 좀 더 미루면 되는 거고. 집이야 연장하면 되는 거잖아. 당장 필요도 없는 돈 가지고 있어봤자 뭐해. 그냥 우리 누나 좀 도와주자. 당신은 그걸 말이라고 해? 나보고 다른 사람도 아닌 형님을 도와주자고? 내가 왜 형님이랑 내 사이 몰라서 그래? 그리고 아까 형님 태도 못 봤어? 미안하다거나 고맙다는 기색 하나 없이 뻔뻔하게 내놓으라고 하는 거. 그런 사람이 잘 됐다고 한들 그 돈을 돌려줄 것 같아? 아니야. 당신이 우리 누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누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엔 내 뜻대로 좀 해줘. 당신이랑 누나 사이 안 좋은 거 아는데 그래도 다른 것도 아닌 노처녀 누나 시집은 보내야 할 거 아니야. 난 싫어. 절대 싫으니까 당신이 대출을 받아서 주든 알아서 해. 단, 당신이 당신 누나 도와주는 만큼 나도 우리 집 도울 거니까 그건 알고 도와주도록 해. 뭐라고? 처가에 당신 도울 일이 뭐 있다고? 뭘 그런 걱정을 해? 우리 아빠 15년 된 차 아직도 끌고 다니는 거 알지? 임신도 미루자는 상황에 가지고 있어봤자 필요도 없는 돈 아빠 차나 바꿔주지 뭐. 혹시나 오래된 차 끌고 다니다가 사고라도 날까 봐서 걱정이었는데 잘 됐네. 야,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아니다. 됐다 됐어. 그래, 이렇게까지 된 거 넌 너 알아서 해. 난 대출 받아서라도 누나 시집 보낼 테니까. 그렇게 남편과 저는 걷잡을 수 없이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고 저 역시 남편에게 큰 실망을 하게 되었죠. 돈도 돈이었지만 그 뒤에 이어진 남편의 행동이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저에게 돈독이 올라도 제대로 올랐다, 이기적이다 등 막말을 하는 것도 모자라 저를 어깨로 살짝 밀치고 지나가는 일도 생겨났어요. 남편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본 저는 충격이 컸습니다. 점점 더 저는 오만정이 떨어지고 있었고 시댁과 남편도 마찬가지였는데 상견례 날이 와도 저에게 연락 한 통이 없더라고요. 저 역시 굳이 참석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기에 묻지 않았고 그날 저녁 술에 취한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야, 너 이제 큰일 났다. 내가 무슨 큰일이나. 오늘 상견례 했는 건 알지? 우리 예빈 매형 엄청 부자다. 집안 자체가 부자야. 우리 누나가 그 집에 시집만 가면 넌 이제 끝이야. 그깟 몇 푼 아끼다가 더 큰 기회를 놓친 거라고.
우리 누나가 잘 되면 너한텐 한 푼도 안 준다고 했어. 이제 어쩌냐? 난 당신 누나 도움이나 돈 필요 없거든? 그러니까 당신 돈이나 제대로 돌려받아. 괜히 나한테까지 불똥 튀게 하지 말고. 그럴 일 없거든. 그리고 나 너랑 같이 안 살 거야. 우리 누나 잘 돼서 나한테 다 해주면 내가 왜 너 같은 여자랑 사냐? 너한테 정 완전 다 떨어졌다고. 시중 진담이라고 하나요? 남편 놈은 만취 상태로 저에게 더러운 속내를 뱉어내기 시작하더군요. 이런 남편의 말들은 그간 제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보내 주었고, 마지막 말은 티끌만큼 남은 미련마저 날려보내 주었어요. 그리고 너 결혼식에도 올 필요 없대. 우리 엄마가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으니 얼굴도 내비치지 말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너는 너대로 시간 보내. 나는 초호화 예식장에서 비싼 음식 먹고 올 테니까. 남편은 이 말을 마지막으로 쓰러지듯 잠이 들었고, 전 이런 남편놈과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더는 이딴 취급, 이딴 말들을 들으며 제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로 한 것이었죠. 그간 남편과 시댁 인간들에게 받은 욕설 가득한 문자와 돈을 요구하는 통화 녹음 파일까지 챙겨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진행했어요. 변호사분은 남편만 아니라 시누이와 시모에게까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전 이혼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고, 그러는 동안 시누이의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전 남편이 전한 그 말 그대로 결혼식장엔 얼굴도 내비치지 않았고, 제 짐을 모조리 챙겨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친정에 미리 말을 해뒀던 터라 제가 친정에 들어서니 부모님도 많이 속상하실 텐데 오히려 저에게 잘했다며 위로해 주더라고요. 딸, 어서 와.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지? 고생했어. 수고했어. 엄마, 죄송해요. 내가 잘 살았어야 했는데 이런 꼴이나 보이고. 이런 꼴이 뭐 어때서? 맞지도 않는 사람이랑 마음고생하면서 사는 게 잘 사는 건 아니야. 아니다 싶을 땐 강단 있게 결정을 내리고 더 나은 길로 나아가는 게 정말 잘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런 말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어. 앞으로 네 인생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지 그 생각만 하고 살자. 친정 부모님은 저를 보듬어주며 위로해 주셨고, 그 덕에 전 오랜만에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쉬고 있었어요. 달콤하던 휴식도 잠시. 시누이의 결혼식이 끝날 때가 되니 시모에게서 득달같이 전화가 오기 시작하더군요. 너 진짜 이럴 거야? 아무리 오란 말이 없었어도 그렇지. 정말 식장에도 안 나타나면 어쩌자는 거야? 사연엔 쓰지 못했지만 시모의 말 중 절반 이상은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욕들이었고, 전 이것조차도 녹음을 하고 있는 상태였죠. 저 같은 며느리녀는 식장에 얼굴도 내비치지 말라고 했다면서요. 그래서 안 간 것뿐인데요. 그건 화가 많이 났으니까 그렇지. 그렇다고 정말 안 오면 어쩌자는 거니? 사돈집에서 우리 집을 뭐라고 생각했을 거야? 내가 어찌나 민망한지. 너 당장 지금이라도 여기 오거라. 와서 몸이 아파서 병원 다녀왔다고 변명이라도 하란 말이야. 제가 왜요? 저 이제 그 집 가족 안 할 건데 굳이 그렇게 해야 할까요? 뭐야? 너 지금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말이니? 너 설마 우리가 돈 좀 달라고 한 것 때문에 그러니? 결국 네 돈은 한 푼도 안 썼잖니? 그리고 뭐 그까짓 일로 이혼까지 한다고 이 난리니? 자신들이 한 짓거리는 생각도 안 하고 제 입에서 이혼이란 뉘앙스의 말이 나오자 그저 황당하다는 반응이더군요. 그리고 자신들이 한 짓거리들이 이혼 사유가 되고 남는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역시 지금이라도 이혼을 결심하길 잘했다 싶었어요. 이까짓 일이 아니고 엄청 큰일이에요. 남편은 제가 끝까지 안 된다고 했는데도 끝내 대출까지 받아서 형님 결혼 자금으로 주지를 않나. 시댁 식구들은 하루가 멀다고 연락이 와서 욕설에 폭언까지 하질 않나. 어머님 말대로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일이면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혼을 해야 하는 걸까요? 둘 중 하나가 죽어 나가야 이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넌 무슨 말을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하니? 적어도 우리가 너한테 한 걸론 이혼할 사유도 안 된다는 말이다. 일단 와서 이야기해. 얼른 와서 얼굴이라도 비치란 말이야. 우리가 너 갑자기 배탈이 나서 급하게 병원에 갔다고 해놨으니까 와서 얼굴이라도 내보이란 말이야. 도무지 시모는 제 말의 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더군요. 아니, 아예 제 말을 제대로 듣고 있지도 않은 듯 했어요. 그래서 전 더 단호하게 시모에게 말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만 계속하지 말고 제 말도 좀 들으세요. 저 이혼할 거라고 했잖아요. 이혼할 사람이 왜 거기에 가겠어요?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이혼하겠다고? 네가? 내 아들이랑? 네, 이혼하려고요. 그쪽 아들이 누나 시집만 가면 저랑 이혼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혼 준비 다 끝내놨어요. 그러니까 말 좀 전해줄래요? 이혼 준비 다 해놨으니까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요. 아, 그리고 아줌마랑 아줌마 딸한테 소장 하나 갈 거예요. 그런 줄 알고 결혼식 마무리 잘하세요.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버렸고 제가 연락이 되지 않자 친정 부모님에게까지 연락이 오며 난리가 났지만 모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이 되지 않자 남편은 친정으로 찾아와선 저를 붙잡고 이혼이 무슨 말이냐며 닥달하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왜 전화를 안 받아? 그리고 이혼?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요즘 우리 사이 안 좋은 걸로 당신이 많이 섭섭했다는 걸 잘 알겠어. 그리고 내가 술에 취해서 한 말로 당신이 상처받았다는 것도 잘 알겠고. 그런데 그건 다 취해서 그냥 한 말이란 거 당신도 잘 알잖아. 실수야, 실수. 그깟 실수 한 번 때문에 우리가 이혼을 한다고? 그건 절대 안 되지. 그리고 우리 누나 오늘 결혼했는데 우리가 이혼하면 어떻게 해? 사돈집에서 우리 집을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이 인간이 그러면 그렇지 싶더라고요. 남편 놈은 저에게 미련이 남아 저를 설득하고자 온 것이 아닌 부유한 사돈집에 혹시나 자신의 이혼으로 인해 책이라도 잡히면 어쩌나 하는 마음으로 저를 설득하러 온 것이더군요. 그런 남편을 보는데 어쩌다 이렇게까지 변했을까 싶더라고요. 처음 내가 사랑했던 남자는 이렇게 쓰레기는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남편은 제 어깨를 잡고 흔들며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고 전 그런 남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놓고 말해. 실수? 웃기고 있네. 당신이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계획들을 은연중에 세우고 있었으니까 그런 말이 술술 나오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당신 누나한테 퇴직금까지 다 줬지. 나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대출금부터 해서 퇴직금까지 형님한테 준 것만 해도 이혼 사유는 충분해. 거기에다 당신 나한테 막말하는 건 기본이고 여기저기 미는 거 그것도 이혼 사유라고. 난 더는 참고 살지 않을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이혼할 준비나 해. 돈은 당신한테도 말은 했었잖아. 당신이 반대하긴 했었지만 그리고 막말은 화가 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또 내가 당신 살짝 민 거? 그걸 어떻게 쳤다고 말할 수가 있어. 그건 그냥 말 그대로 살짝 민 거지. 살짝 밀어? 웃기고 있네. 너는 삿대질로 사람 밀어대니? 그게 얼마나 사람 비참하게 만드는지 네가 알아? 그 순간이었어요. 이때껏 저희의 대화를 그저 듣고만 계시던 아빠와 엄마가 자리에 벌떡 일어나더니 부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너 감히 내 딸을? 그간의 일을 전부 알아버린 아빠가 머리 끝까지 화가 나 남편을 향해 다가오더군요. 장인어른, 그게 아니고요. 그저 감정이 격해져서 조금 밀었을 뿐입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밀어도 된다고 누가 그러든가. 그리고 민 건 이해 가능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게야? 나도 손 한 번 댄 적 없는 귀한 내 딸한테 네가 감히. 장인어른, 제발 진정 좀 하세요. 제 말도 좀 들어보시라고요. 진정? 자네 같으면 진정이 되겠어? 당장 꺼지게. 내 당장 그 모가지를 꺾어버리기 전에 당장 꺼지란 이 말이야.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들던 아빠는 한 공간에 계속 같이 있었다간
큰 사고를 치겠다 싶으셨는지 멱살을 잡은 그대로 남편을 문 밖으로 던지다시피 내쫓아버리더군요. 엄마는 언제 받아온 것인지 알 수 없는 찬물 한 바가지를 쫓겨난 남편에게 부어버렸고요. 남편은 혼비백산하며 도망을 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시모가 한복을 입은 그대로 씩씩거리며 친정으로 왔더군요. 이 문 못 열어? 당장 열라고. 감히 니까 것들이 내 아들을 그런 식으로 대해? 내가 오늘 가만 안 둘 거야. 시모는 문을 두드리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고 친정 부모님을 비롯해 제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자 난동은 행패로 이어지더라고요. 문을 발로 차는 것은 기본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욕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시모를 바로 경찰에 신고해버렸고 눈치 하나 기가 막힌 시모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마자 불이 나게 도망을 치더군요. 그 모든 광경을 인터폰으로 보며 얼마나 웃었나 모릅니다. 상상이나 되세요?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발길질을 하며 욕짓거리를 하던 늙은 아줌마가 한복 치맛자락을 한 움큼 부여잡고 꽁지 빠지게 도망가는 꼴이요. 그 후론 시댁 것들이 찾아오면 저는 무조건 신고를 해버렸고 몇 번 찾아온다 싶더니 더는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 뒤론 이혼 소송이 진행되었고 저는 시모와 시누이에게도 소장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아주 깔끔하고 만족스럽게 모든 것이 저의 승소로 끝이 났어요. 전 시누이에게 보낸 소장은 전 시누이의 신혼집으로 보냈는데 그 당시 집에 전 시매부도 함께 있었다고 하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혼집으로 보낸 것이었는데 어찌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야, 너 미쳤어? 위자료 청구? 내가 너한테 욕을 하면 얼마나 했다고? 그리고 뭐? 금전적인 요구? 내가 너한테 돈 달라고 해서 네가 돈은 줬어? 내 동생이 줬잖아. 네가 나한테 준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왜 나한테 이딴 걸 날리냐고?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나 곤란한 줄 알기나 해? 네가 보낸 소장 내 남편도 다 보는 바람에 나 지금 이혼당하게 생겼다고. 내가 어떻게 한 결혼인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왜 개념 밥 말아먹은 것들은 자기 잘못은 생각지도 않고 왜 애꿎은 사람한테 책임 전가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전 그런 시누이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야, 한글 읽을 줄 몰라? 소장 좀 천천히 잘 읽어봐. 거기에 네가 잘못한 거라고 버젓이 쓰여있는데 왜 애꿎은 나한테 책임지라 말아야? 넌 어차피 내가 아니더라도 이혼했을 거야. 속여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 나이 먹도록 돈이 없어서 동생한테 돈 뜯어내서 시집 가는 거 하며 화나면 욕하면서 손부터 나가는 그 성질머리 하며 언제까지 속일 수 있겠어? 더 큰 잘못해서 그 남편한테까지 위자료 주고 이혼하는 것보다 지금 이혼당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소송 잘 준비하고 나한테 전화 좀 하지 마. 뭐 반가운 사이라고 이렇게 전화기 불나게 전화질이야. 이년이 진짜? 너 진짜 가만히 안 둬? 내가 진짜 너 가만히 둘 줄 알아? 내가 너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복수할 거야. 알겠어? 나 지금 통화도 녹음 중인데 괜찮겠어? 내 생각엔 이것까지 추가되면 퍽 곤란해질 텐데. 내가 하늘과 같이 넓은 아량을 베풀어서 이건 없던 걸로 해줄 테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전화하지 마라. 제 말에 겁이 나긴 했는지 그 뒤론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전에 들은 말론 소장을 확인한 전 심해부가 저와 똑같은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 나이 먹도록 모은 돈이 그렇게나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되는 일인데 왜 동생 돈까지 받아가며 그 불화를 만든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더라고요. 동생 부부는 이혼까지 시켜놓고 자기는 하하호호 웃으며 결혼한 것도 소름이 끼친다는 말까지 했다고 하고요. 전 시누이랑 결혼한다고 하길래 그 나물에 그 밥이겠다고 했는데 전 시누이가 다른 건 몰라도 남자 보는 눈 있었네 싶었어요. 그리도 정신 똑바른 남자를 잠시나마 남편이라 부르며 살았으니까요. 웃긴 건 누나 시집 보내겠다고 대출이란 대출은 다 받은 전 남편은
한순간 빚쟁이가 되었더라고요. 전 신우이 역시 빚쟁이 신세를 벗어날 순 없었어요. 그렇게 시모는 빚쟁이가 되어버린 두 자식을 끼고 살게 된 것이죠. 참 그 인간들에게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결말 아닌가요? 그 이후 전 여전히 회사 생활을 잘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남편이 회사 앞으로 계속 찾아오는 바람에 이직을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경찰을 불러도 그때뿐이었고 또다시 찾아오는 짓거리를 반복하길래 어떻게 하나 고민하던 중 직장 동료의 도움을 받게 되었죠. 그날도 퇴근하는데 회사 앞에 남편놈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다림질도 하지 않는 것인지 다 구겨진 옷을 입고선 말이죠. 여보, 나 또 왔어. 너랑 나랑 이혼했다니까? 그 여보 소리 좀 집어치워. 이제 이혼 도장 인주 마른 지도 한참이고 제발 좀 찾아오지 마. 정말 구속이라도 당해야 정신 차리겠어? 그렇게 냉정하게 굴지 마. 나 정말 후회하고 있다니까. 지금 내 꼴 보이지? 나 진짜 힘들어. 당신이 내 곁에 없어서 이 꼴이 되어버렸다고. 내가 없어서가 아니라 빚쟁이가 돼서 그 꼴이겠지. 너 회사는 안 다니니? 일은 안 해? 일을 해야 빚을 갚을 거 아니야. 여기 찾아오지 말고 제발 일 좀 해라, 일. 당신 지금 내 걱정하는 거야? 역시 당신도 아직 날 마음에 두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모질게 굴어? 난 걱정하지 마. 난 당신만 내 곁에 돌아와주면 아무 문제 없어. 눈을 희번덕하게 뜨며 가까이 다가와 제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정말 미쳐버린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대로 전 남편을 밀쳐버리려던 순간이었어요. 제 뒤로 어느 순간 다가온 직장 동료가 제 어깨에 팔을 두르더라고요. 자기야, 이 사람이 전 남편이라던 그 새끼야? 키도 180이 넘고 워낙 기본적인 체구가 다부졌던 터라 그 체구에서 풍기는 강압적인 분위기에 겁을 먹은 전 남편은 한 발 물러서더라고요. 새끼? 그래, 내가 그 남편이다. 그러는 넌 뭔데? 넌 뭐길래 내 마누라 어깨에 팔까지 두르는 거야, 어? 얼른 그 손 치우지 못해? 말투와는 달리 표정은 겁을 잔뜩 집어먹은 얼굴이었고 발은 여전히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죠. 그런 전 남편의 모습에 동료는 코웃음을 치더니 더욱 팔에 힘을 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보면 몰라? 딱 보면 알 텐데. 굳이 내 입으로 설명까지 해줘야 해. 그리고 마누라라니. 두 사람 이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마누라 타령이야. 결혼 생활 내내 구질구질했다고 하더니 이혼하고 나서도 구질구질하네. 너 이거 스토킹이야. 알고서 이러는지 몰라? 뭐? 구질구질? 스토킹? 야, 너 날 그런 식으로 말하고 다녔어? 보잘것없는 년 데리고 살아주니까 뭐? 구질구질해? 내가 뭐 네가 좋아서 여기 찾아와서 이러는 줄 알아? 나도 시간 없거든. 시간 남아도는 거 아니라고. 전 남편은 급기야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고 저보다 더 화가 난 동료가 제 앞을 막고 서더니 남편을 확 밀쳐버렸습니다.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 누구 보고 보잘것없는 년이래. 여기 너보다 볼 거 없는 사람 없거든? 아무리 시간 없어도 거울은 보고 좀 다니고 그렇게 시간 없으면 앞으로는 찾아오지도 말고 한 번만 더 내 눈에 네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보이는 날엔 두 발로 걸어다니는 마지막 날로 만들어줄 테니까 그런 줄 알고 꺼져. 힘에서 밀려 바닥에 고꾸라진 전 남편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허겁지겁 일어나 도망을 가더군요. 끝까지 입만 살아서 쉼없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댔어요. 내가 너희 두 사람 가만두지 않을 거야. 외도녀 외도남 프레임 씌워서 이 회사의 소문 쫙 퍼뜨려버릴 거라고. 그러면 너도 멀쩡하게 회사 생활할 순 없을걸? 기대하라고. 정말 저딴 짓까지 한다면 이번에야말로 깜빵 신세를 지게 해주려고 했더니 전 남편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고 찾아오지도 않더군요. 그렇게 그 지긋지긋하고도 구질구질하던 인연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고 전 저를 도와줬던 동료와 연애를 시작한 지 반년이 되었어요. 처음엔
정말 아무 감정 없이 제가 곤란해 보여서 도와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친해진 저흰 퇴근 후에 가끔 밥도 같이 먹고 이런저런 상담도 해주다 서로에게 호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제 처지가 그렇다 보니 쉽사리 그 친구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그런 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남자친구가 적극적으로 저에게 표현해주어 만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결혼에 대한 아픈 경험이 있었던 터라 아직까진 결혼 생각이 없어요. 거기에다 저희만 좋다고 해서 끝날 문제도 아니고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으니까요. 언제까지 연애뿐인 이 만남이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남자친구를 만나는 동안은 제 마음을 속이지 않고 솔직하고 아낌없이 표현하며 지내려고 합니다. 남자친구도 지금은 그저 우리 마음에 집중하고 그 뒤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자고 하기도 했고요. 적어도 훗날 지금 이 순간을 떠올렸을 때 후회는 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로써 저의 긴 사연도 끝이 났네요. 저의 긴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